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한국 노래 또 드라마를 좋아해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외국인도 참 많고요. 네. 한국 음식, 한국인들의 옷차림, 심지어 화장법까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열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CNN에서요, 20여 년 전부터 K-팝을 필두로 해서 드라마, 패션, 화장품, 식품이 세계 시장을 휩쓸면서 덩달아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이렇게 K-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엄청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앞서 90년대죠. 그때는 드라마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윤서마 열풍의 한류 열풍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노래, 영화, 음식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K-컬처, K-문화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K자만 붙으면 왠지 그냥 좀 뿌듯해지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K-문화가 인기를 끄는지 그게 왜 이유가 궁금해요. 저한테 묻는 겁니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본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잘 만드니까 더 긴 설명이 필요한가? 잘 만드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가 좀 부족한 느낌. 근데 이 K 문화가 사랑받는다는 거는 단지 문화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지금 필요한 게 한국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으로 사랑으로 우리 한국인 특유의 정 있잖아요. 이것으로 대해주는 것이 K 에티켓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K 에티켓도 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해외 이주민들이 모여가지고 K 문화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 열기가 상당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들이요 한국말 퀴즈쇼, 장기자랑에서 다양한 매력, 재능을 뽐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구 경북에 살면서 K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볼게요.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와 이렇게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세 분의 초대 손님 모셨는데 먼저 첫 번째 초대 손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죠? 네. 아살라말레이쿰. 아살라무알레이쿰. 발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 그냥 인사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직접 우즈벡에서 오신 초대 손님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살라무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 현재 성주군 유월리에 살고 있는 쇼흐룩입니다. 쇼호르 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쇼호루 씨. 발음 괜찮았나요? 잘 한번 따라 해봤는데 쇼호루 씨라고 얘기를 괜찮습니다.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이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국 생활 9년 차예요. 9년 9년 차. 차. 그래도 좀 됐다. 9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 네. 생활에 적응이 꽤 되셨을 것 같은데 한국 적응기는 저희가 차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옆에는 미얀마에서 오셨거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밍글라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할롱베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메이 자미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공연음악학부 보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이 되면 한국 생활한 지 벌써 2년 차입니다. 와 이제 곧 한국 생활 2년 차를 맞는 대학생 메이자미산 씨. 네, 맞습니다. 예, 우리말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메이자미산 씨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K-팝 덕후라고 하더라고요. K-팝 덕후. 네, 아마 제가 미얀마 노래보다 한국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같아요. K-팝 덕후. 과연 K-팝 덕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K-팝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검증 자국을 조금 이따가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니하오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왔고 12년째 유학 생활 중인 장짱징이라고 합니다. 장징 씨. 장징 씨. 지금 고3. 네. 제일 바쁠 때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도 다 중국인이신 건가요? 네, 두 분 다 중국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7살 이후에 계속 살았으니까 우리말 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겠어요. 네. 오히려 더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조금 쉬운 거 아니에요? 한국어가 좀 더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또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고 네. 또 대구에서 열린 세계인의 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저는 못 해본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한 분 한 분 어떤 성적을 거두셨는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쇼호루 씨부터. 예. 네, 저는 그날 한국말 퀴즈쇼 예. 골든벨에서 네. 1등을 받았습니다. 우와. 1등. 예. 우리보다 낫네요. 그러니까요. 한국말 퀴즈쇼에서 1등을 하셨고요. 예. 저는 경영 대회에서 노래로 대상 받았습니다. 아, 역시 덕후다 덕후. 경연대회에서 노래로 대상. 오. 대상? 예. 장진 씨는. 저는 경연대회에서 노래가 아닌 댄스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댄스로 부럽다. 대단해 진짜. 진짜 정말 우수한 성적인데요. 몸치인 저로서는 부럽네요. 그 세 분이 지금 한국 그리고 대구에서 공부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K 드라마나 뭐 K 팝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저 2014년에 한국에 올 때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류, K-팝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겨울 연가, 네. 대장금, 네. 꽃보다 남자 오.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영향으로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 역시. 확실히 예, 그 영향이 있군요. 메이저 미산 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특히 한국 노래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국에 가서 음악을 꼭 배우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까지 오게 된 거군요. 오. 그리고 장진 씨는 부모님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K 문화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많이 겪어봤고 K-팝을 듣고 자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안무가라는 꿈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K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예. 어떤 분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먼저 우즈벡에서 오신 쇼우르 씨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한국 생활한 지 이제 9년 되셨는데 그럼 현재 지금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성주군 유월리에 있는 부지포 만드는 섬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섬유 회사에서. 예. 네. 우즈벡에서 아까 이제 K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도 특별히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셨어요?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친구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거 보고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한국 간다고 예. 저 친구 덕분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구나. 뭐 대구로 특별히 선택한 대구나 뭐 상주나 이런 아니에요. 지역을 안 선택하셨어요? 아니에요. 대구 지역을 제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시험만 보고 합격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해주는 회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살게 되신 건데 그러면 9년 동안 쭉 대구 경북에서만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경산, 진량에서 살았고 경산.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계속 성주에서만 살았습니다. 오. 성주에서요. 예, 성주 생활. 아 근데 지금 너무 말을 잘하시는데 처음에 올 때도 이렇게 한국말 잘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느 정도는 말 때문에 많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예. 일하면서 아무래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계속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좀 낯설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시다시피 쉬운 일이 그럼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을 즐기려고 꾸준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역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발음하는 것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이런 그 뉘앙스가 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언어는 어느 정도 좀 정복을 하셔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음식이라는 게 이 음식 문화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어때서? 네. 매운 음식을 처음에는 거의 못 먹었습니다. 네. 매운 지금은 거. 잘 먹습니다. 지금 김치 없이 밥을 안 김치 먹는 없이 못 정도. 살아? 예, 김치 없이. 그럼 이게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문화랑 우리 문화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많이 차이 나요?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빵 문화예요. 예, 식빵을. 예. 예. 식빵 먹고. 그리고 고기는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순으로 많이 먹고 예. 돼지고기는 종교 전통에 따라 먹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잘 먹습니다. 기름진 음식. 예, 기름진 음식. 근데도 날씬하네. 제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안 먹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 9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계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이 좀 무뚝뚝한데 정은 많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9년 동안 살면서 느낀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에요. 네. 성주에 전통 시장도 많고 예. 장날에 가면 어르신분들이 나 같은 외국인들 보고 예. 너 식사했니? 오. 밥 먹었니? 네. 멀리에서 와서 좀 일을 하니까 좀 힘들지 않아? 예. 부모님 보고 싶지? 어. 그렇게 계속 묻습니다. 음. 그거 보고 혹시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매력, 한국 사람들이 정을 느낍니다. 예. 밥 먹었니 이거 굉장한 안보 인사죠 사실. 응? 우리말은 인사예요. 밥 먹었니는. 그러면 9년 동안 한국 살면서 우즈벡 고향은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휴가 때 회사 일이 안 바쁠 때 네.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못 갔습니다. 그렇겠네요. 코로나 전혀 못 갔으니까. 그럼 고향에는 가족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 고향에 누가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여동생 한 명 있고 네. 와이프, 오. 아들 2명 있습니다. 오. 그 아들하고 와이프가 집사람이 네.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준비 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가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길 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중이겠습니다. 오기 전에 결혼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와서 중간에 결혼하신 거예요? 중간이에요. 아, 예. 그 와중에 또 아이 둘이나요? 예. 바쁘셨네요. 얼마나 지금 보고 싶을까 봐. 코로나만 없었으면 셋째도 있었을 아,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그럼 우리 쇼르 씨가 지난달 세계인의 날 기념으로 열린 행사에서 우리말 퀴즈 대회 골든발 대회에서 1등 하셨다면서요. 네. 오, 대단하신 분이에요. 실력이 대단한데 참가자들은 많았어요? 네,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50명이 출전해서 굉장히 대상. 치열한데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요? 한국 역사, 네. 한국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네. 와. 한국 정치, 네. 정치. 경제. 경제 그리고 지리, No. 한국 지리, 지도 네.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 맞췄어요? 네. 골든벨을 울렸으니까 다 맞춘 거죠. 끝까지 가려면 다 맞춰야죠. 아니 저는 한국말 퀴즈쇼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말, 그러니까 그렇죠. 말에 대한. 한국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 경제, 역사, 지리까지. 너무 문제가 다양한 곳에서 출제가 돼가지고 그럼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네, 따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는 어떤 식으로? 법무부에서 만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저 같은 외국인들, 일하는 사람도 학생들도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도 예. 비자 변경을 위해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라 저도 얼마 전에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했더니 큰 도움이 됐어요. 비자를 바꾸려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군요. 예. 그 시험 공부가 이 퀴즈 대회에 도움되는. 예. 시험 공부도 하고 상금도 진짜. 받고 일석이조인데요. 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서 지금 대회 모습인가 봐요. 이거예요? 화면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 빨간 모자. 사진이 나가는 저예요. 거네요. 빨간 빨간 모자. 모자 쓰셨구나. 3번. 오 대상을 받는 순간에 사진이 나가고 우와. 있습니다. 저 빨간 가방은 뭐예요? 그 참가자들이 네. 여러 색깔 모자를 쓰고 그리고 번호 있었어요. 네, 번호. 예, 제가 3번. 나 번호를 50번까지 가지고 있었겠죠. 예. 뿌듯하다. 보고 있는데 진짜. 보니까 참가자들 꽤 많았는데 많았는데. 메이자미 산씨나 장징 씨도 혹시 저 대회장에 있었나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최우수상 들고 있는 사진 제가 장진 씨 맞아요? 봤거든요. 네. 아, 어쩐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최우수상 받으셨구나, 장진 씨 그러면은요. 네. 몇 문제로 아깝게 그럼 최우수상 받으신 거예요? 네. 그 시상자들이 모여서 아마 사진을 찍은 것 같고 골든벨 근데 다들 도전은 하신 것 도전하셨던 같은 거예요? 도전은 도전 안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 친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 옆에 그랬어요? 응원하러 간 거지 뭐. 예.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우리 이거 도전해야 돼요? 저는 이게 모든 분야에서 별로 이렇게 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궁금하니까 도전 한번 어떻게 김쌤이랑 저랑 아니 왜 나는 또 넣어서 혼자 하기 모르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한번 도전? 도전해볼까요? 도전. 네, 저희가 도전, 제작진한테 도전. 살짝 먼저 힌트를 들었는데 쇼르 씨가 네. 문제를 3개나 준비를 해오셨대요. 어떤 문제인지 답이 뭔지는 쇼르 씨만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도전을. 아, 부담스럽네요. 외국인이 부담스러워. 내는 이제 땀난다. 한국에 대한 퀴즈.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그러면 네.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만드셨던 물시계 이름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물시계 잠깐만. 장영실? 아닌데? 물시계? 물시계 정답.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이름? 네. 정답. 자경루.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김쌤이야. 김쌤이. 살려줬어 오, 우리를. 잘하세요. 살려줬어. 재밌습니다. 우리 김쌤만 믿을게요. 선생님이 달라요. 그럼 이번엔 또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5,000원 지폐에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5만 원은 아는데요. 5,000원짜리. 어, 이거 1,000원이 아닙니다. 5,000원짜리. 5,000원짜리에 5천원짜리.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군요. 인물은 5천 원 잘 누구일까요? 아시는데? 그냥 막 던져봐요. 정답. 네, 들어보겠습니다. 율곡이 틀렸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예, 인간이에요. 저희 시즌이 이 정도입니다. 네. 오, 다행이다. 저희 다 같이 내년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와, 이거 역사 문제 이거 뭐 간단치 않은데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우리 두 문제는 각각 맞췄어요.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 맞춰보세요. 한번 볼까요? 그래. 가장 어려운 게 나오지 그랬어요. 않을까 약간 네. 떨리는데요. 세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반도라고도 부릅니다. 네. 한반도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한반도? 한반도. 역시 제일 어려운데 문제가. 이거 한반도. 주관식인 건가요 그러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을 반도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역시 좀 몰랐어. 육지로 연결되고 한쪽만 육지로 연결됐기 때문에 네, 한반도다. 역시 예, 똑똑해요. 뭐 땀나. 어려운 문제 아닌데 되게 부담스럽네요. 잘하셨습니다. 문제 어떻게 좋아? 이렇게 많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 애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인가요? 경험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난이도가 쉽진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설마 나올 나올까 거라고. 했는데 덜컥 문제를 냈는데 오히려 쇼우루 씨가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막 틀릴까 봐 모르는 문제가 나 긴장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분들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네. 언어만 숙달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역사, 문화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네. 공부할 때는 힘들기도 하고 예. 어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12시간 동안 일을 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늦게 피곤할 텐데. 네, 늦게까지 책 보는 거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아닌 것이 힘이라고 그리고 고생기 때 낙이 온다고 믿어서 지금 좀 너무 행복합니다. 예. 와, 속담으로 다행이다. 생각까지 하시다니 네. 진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기도 힘든데 일만 하기도 힘든데 퇴근하고 와서 이런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잘하고 우리 역사, 뭐 문화,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이 정도 되면 한국을 좀 곳곳을 좀 여행 좀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만했을 텐데 좀 한국을 좀 많이 다니셨어요? 네, 제가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인천, 부산, 서울, 대전 여러 가지 꽤 다니셨네요. 네, 다녀봤습니다. 네. 제일 많이 다니는 거 경주입니다. 경주. 예, 경주. 좋죠. 그러면은 경주 여행을 여러 번 가셨다고 하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나 뭐 가장 좋았던 곳 있으세요? 예, 경주에 가서 석굴암, 불국사, 아. 다보탑, 석가탑 여러 가지 유적지를 보고 한국이 역사를 얼마나 깊이 있는 거를 보고 지금 이 한국이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메이저 미산 씨도 경주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어떠셨어요, 경주?
재밌었어요. 경주월드 가봤어요. 아 역시 좀 나이에 맞다. 역시. 아유 역시 장정 씨 우리 경주 가보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갔었어서 수학여행. 한리단길을 한번 한리단길. 경주 너무 좋죠. 네, 좋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경주 얘기 안 물어보세요? 네. 저는 쌈밥 먹으러 경주를 가거든요. 역시 관심도에 따라서. 근데 제가 쇼유 씨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뭐 언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한국의 애정이 좀 깊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가족들을 함께 와서 살고자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발전한 나라예요. 발전한 나라에서 살기가 편해요. 모든 시설이, 병원 시설도, 의료 시설이, 그리고 학교 시스템, 에듀케이션 시스템, 그것도 잘 되고 있고, 교통 시설이 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월급도 지금 월급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그래서 계속 살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우즈벡에서 온 쇼르 씨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이어서 K-팝 덕후 미얀마에서 온 메이자 미산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공연음악학부에서 보컬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K-팝을 얼마나 좋아했길래 한국까지 올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그 한국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K-팝을 너무 좋아해서 그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도 너무 좋아해서 그 한국에 선택했습니다. 아니 미얀마도 노래 있을 텐데요. 왜 K-팝이 그렇게 좋았을까?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특히 발라드가 너무 좋아해요. 네, 한국 발라드가 너무 좋아해서 미얀마 노래보다 더 좋아해요. 아 근데 한국 발라드가 멜로디도 아주 아름답지만 가사가 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를 미리 한국어 그렇죠. 공부를 미얀마에서 했나 봐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 뭐지? 그 K-팝이나 네. K-팝으로 한국말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그때 용어만 배워라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못 배웠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먼저 허락하셔가지고 아마 2020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노래를 좋아하고 좀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운 건 상당히 좀 뒤에였었네요. 네. 그럼 처음 중학교 때 K-팝 처음 접했어요. 그때 누구가 최고 인기였었나요 미얀마에서? 그때 꽃보다 남자 드라마로 그 더블S 502가 네. 먼저 오. 인기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역시. 그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그리고 빅뱅 빅뱅. 이런 가수들이 인기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이돌 2세대 정도 이세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드라마와 더불어서 노래가 계속 그러니까 OST뿐만 아니라 K-팝 자체가 유행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미얀마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K-팝의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 2008년도에는 그 소녀시대 팬들이 엄청 많았고 그 2세대 팬들이 더 많았어요. 네. 지금은 그거 BTS 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또 노래도 들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로망을 안고 한국에 직접 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살던 곳이라는 문화가 역사가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인상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네. 보는 편이라서 한국에 와서도 그냥 고향 같아서요. 네. 고향 같아서 익숙한 풍경? 네, 많이 익숙했어요. 우와,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고향 같았다. 한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향 같았어요. 편안했겠군요 아주.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대학에서 홍보대사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지 네, 않을까. 오늘 맞습니다. 입고 나온 옷이 혹시? 네, 이 옷이 그 한국 아니 홍보대사 예.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이에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네. 제1기로 그 외국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에도 나가고 모델로도 혹시 네, 활동을? 학교를 외국인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네. 그리고 학교 행사나 그런 데에서 모델도
그렇구나. 더없이 재미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네요. 홍보 모델도 하고 친구들하고 정말 너무나 좋게 지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 이걸 그냥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한국에 처음에 이제 오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한국에 오면 뭘 제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한국에 가면 꼭 노래방 가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와서 노래방은 좀 많이 갔어요? 네, 수업 마치면 그 친구들이랑 아니면 혼자서 노래방, 동정 노래방 많이 갔어요. 동전 노래방. 코너. 네, 코너 많이 또 갔어요. 네. 대단한 문화죠. 진짜 미얀마에는 이게 없어요? 미얀마에서는 코너는 없어요. 그냥 노래방. 그냥 노래방만. 동전 노래방은 없군요. 근데 이 대구가 뮤지컬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대중문화가 서울에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서울은 그 많이 복잡도 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는 생활하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음식들도 너무 맛있어서 네, 대구를 더 좋아해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저 된장찌개 너무 된장찌개? 좋아해서 이분은 거의 한국인이에요. 고향이 나왔죠. 된장찌개 나왔죠. 저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고향이 대구로 느껴질 정도의 취향을 갖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이 K-팝 덕후답게 메이자미산 씨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K-컬처 경연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최고상인 대상 받으셨는데 노래로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곡 부르셨어요? 소녀시대 태연님의 사계라는 노래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노래인데. 네. 과연 얼마나 잘 부르셨을지 너무 네.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원곡자 온 거 아니에요? 한 마디 딱 들었는데 지금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잖아요. 노래 부르자마자. 음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 경연대회는 몇 명 참가했나요? 예선은 50명 정도 참가했어요. 그래서 본선에는 몇 명 진출해요? 7팀. 7팀. 맞아요. 팀으로 또 참가하는 분들이 또 있었겠어요. 솔로 말고도. 그럼 예심을 거친 거예요? 그 50명은? 네. 그 먼저 동영상으로 제출하고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 아니 그 좋아요로 그럼 그 자기 먼저 동영상을 올렸는데 네. 구독자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본 거군요. 그렇게 네. 좋아요 수로. 이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인기까지 예. 검증을 받았어요. 이 K-팝 덕후답게 예선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아침마당에서 노래하면 누굽니까? 윤정 씨죠. 맞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벌써 이 사람이 정말 대상 받을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여기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딱 첫 소절 듣는데 벌써 이거 틀어놓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첫 샷부터 딱 실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혹시 본인은 딱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 반응을 보고 나 대상 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제가 감기도 걸려가지고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서 네. 대상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상 받으면 그냥 우수상 정도 받을 것 같아. 그래도 우수상 정도?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받을만 했어요. 잠깐만요. 그 예. 감기만 안 감기 때문에 우수상 정도라고 하는 거는 감기만 안 걸렸으면 대상인데 그만큼 자신 있었다는 얘기네, 그죠? 한국 와서 다른 대회도 참가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번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음악을 처음 배우잖아요. 그리고 저의 전공 교수님 최혜진 예.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덕분에 그 우수상 정도, 최우수상 정도만 생각했는데 대상은 아예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아까 그 골든벨은 상금 얘기했거든요. 혹시 상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똑같이 상금 50만 원. 50만 원. 우리 메이자미산 씨 노래할 때 혹시 쇼리 씨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나요? 네, 제가 한
한 소절. 소절만 예. 한 소절만 듣고 1등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완전 좋았어요. 탁월했구나. 목소리가. 예. 아. 장정 씨도 혹시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대상을 제가 놓치긴 했지만 또 놓친 게 너무 이해가 갈 정도로 첫 소절부터 너무 빠져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예능 분야는 함께 심사를 노래와 했나 춤을 봐요. 함께 했구나 그 경연대회는. 아. 나눴으면 대상이지 또 우리 장진 그렇죠. 씨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대상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위태로움까지 느끼셨다는 거죠. 네. 진짜 그 정도면 정말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서 이제 K-팝을 사랑하는 우리 메이자 미산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실제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기대돼요. 평소 자주 부르는 곡 어떤 곡 좋아하세요? 저 조용필 바람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이 친구 뭐예요? 아니 우리 조용필님의 노래를 좋아하기엔 너무 나이가 젊은데 조용필 씨 노래를 직접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옛날 노래, 발라드 노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냥 들어요. 그렇군요. 예. 평소에 그러면 조용필 씨 노래를 자주 부르는 편인 거예요? 조용필님 노래 자주 부르는 편이 아닌데요. 그 옛날 옛 시절 가수들의 가수들의 노래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럼 그렇군요. 오늘도 조용필 씨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어떤 곡이죠?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 우리 메이자 미산 씨가 부르는 바람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을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순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감사합니다. K컬처 경연대회 최고상 대상 수상자 미얀마에서 오신 메이자 미산 씨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방송이라는 걸 읽고 푹 빠져서 들었거든요. 계속 좀 더 듣고 싶다. 예, 한곡 더 한곡 듣고 더 들었으면 싶다. 이런 좋았어요. 생각 계속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여기 방송국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코인 노래방처럼 막 울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너무 잘 들었거든요. 예. 진짜 멋진 노래였는데 근데 혹시 이 노래가 어떤 뜻인지는 알죠? 네, 예. 되게 희망가 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베이자미산 씨처럼 나이 어린 사람이 알 수 없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이게 삶의 연륜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부르다니까 그건 놀라워요. 진짜. 놀라웠어요. 뭔가가 이게 듣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감성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없으면 이 노래 감성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된장찌개 좋아하고 이런 노래 감성까지도 살리는 이 사람은 진짜 진정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타고났다. 그러니까요. K 감성을 타고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가게 됐습니다. 예. 아마 이 노래 가사 전달력이 전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를 선곡했을 때 가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때요? 네, 선곡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도 제가 한국 오기 전 2주 전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그리고 그때 처음 왔을 때는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한국에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도 많았고 너무 외로웠어요. 네. 그리고 많이 그때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희망을 찾고 싶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네,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였군요. 지금 미얀마에는 누구 살아요? 엄마랑 오빠 2명 살고 있어요. 그럼 메이저미산 씨가 막내네요? 저 막내입니다. 엄마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네, 통화 자주 합니다. 예. 네. 아이고. 지금 또 미얀마 상황이 네. 좋지가 않잖아요. 정치적 상황 네.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네, 걱정 많이 돼요. 그래도 잘 살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하게 잘 계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지 지금 우리 네. 박노은 씨. 예. 상황도 빨리 네.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이고 아버님이 이렇게 대상도 받고 잘 사는 모습 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그래도 또 미얀마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또 이 모습 보면서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힘든 사실 한국 생활을 혼자 나와서 지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그렇게 있으면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언제 가족들 보고 싶어요? 아플 때는 엄마를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랑 같이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족도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학생인데. 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유학 생활이 끝나고 나면 아마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야 할 텐데 한국에 계속 남아서 한국에서 좀 생활하고 하자 하는 계획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음악 배우고 싶어서 네. 왔으니까 계속 음악을 공부하고 잘 되면 한국에서도 좀 활동도 좀 하고 싶었고 네. 계속 음악 배우고 싶은 예정입니다. 또 한국이 또 음악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또 부모님이 계신 미얀마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미얀마로 가게 된다면 뭐 이런 건 꼭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큰 오빠는 네. 작곡하는 분이라 가지고 정말. 오빠랑 같이 음악 학원도 세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따뜻하다. 그럼 오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빠랑 오빠는 CCM 쪽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구나. 음악 가족이셨군요. 네. 역시. 지금 교수님의 지도 받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지금 최희진 교수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메이자미산 씨의 장점은 뭐래요? 장점이요. 외국인에도 노래할 때는 한국 발음이 너무 정확하다라는. 저희가 제대로 들었거든요. 예. 네.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랑 노래를 할 때 그 가사 전략, 그 발음, 한국어 발음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가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대화할 때는 그냥 뭐 2년 차 치고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래를 할 때는 발음이 정말 훨씬 더 정확해가지고 정말 탄복을 했거든요. 아마 최진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드는데 대상 받았을 때 교수님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렇죠?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한다고 많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음악 처음 배우잖아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데 그 교수님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감탄을 맞이하는데 내 제자가 저런다면 얼마나 얼마나 기특할까. 뿌듯하시겠어요. 네, 대견하시고. 자, 저 교수님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우리. 이 기회를 빌려서 메이저 미사 씨도 교수님께 좀 감사의 말씀 한번 하세요. 네. 교수님 덕분에 대상도 탔어요. 그리고 대상도 받았고 이렇게 지금 아침마당에서 또 촬영하고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나왔어요. 텔레비전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귀엽네요. 이어서 만나볼 초대 손님은 K-팝을 좋아해서 K-팝을 자신의 미래로 삼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장징 씨인데요. 우리 장징 학생 꿈이 안무가라고 들었거든요. 안무가. 네. 예, K-팝 안무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흥은 많아가지고 춤을 좀 추곤 했었는데 근데 소심한 성격이었어서 남들 앞에서 추진 못했고 네. 집에서 혼자 이렇게 깔짝깔짝 네. 추는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고 네. 갑자기 너무 학원이 다니고 싶어진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고 좀 더 흥미를 더 갖게 돼서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게 돼서 그때부터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더 재미있던가요? 네, 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안무가라는 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고등학교 3학년이다 네네. 보니까 입시 준비를 하는데 입시 준비를 해서 이제 7일 중에 6일은 무조건 춤을 추는 편이고 이제 최소 3시간, 많으면 4, 5시간 정도는 계속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거는 댄스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그럼 어떤 과예요? 댄스로 대학을 가는 건? 실용무용학과입니다. 실용무용학과. 그 하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요즘 보면. 네, 많습니다. 그죠? 경쟁률이 치열한가 봐요. 지금 눈을 질끈 감으면서. 너무 많아. 아, 그랬구나. 아 근데 하루에 4-5시간씩 춤추면은 힘들지 않아요? 체력이 조금 많이 소모되기도 그죠. 해서 꾸준히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운동은 어떤 운동을 많이 해요? 이제 학원쌤이 네. 정해주시는 운동 루틴이 있는데 네. 그걸 하는데 뭐 레그레이즈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근력 근력 운동을 근력 열심히 운동을 하는구나. 맞아요. 아니 근데 춤출 때 혹시 방해되거나 그러잖아요. 근육 운동하면 이제 유연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유연성도 같이 이제 다 열심히 다 하고 열심히. 있군요. 지금 착실하게 꿈을 향해서 체력도 기르면서 춤 연습도 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3 학생인데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유명한 안무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수의 안무를 짜주고 싶나요? 퍼포먼스가 조금 화려하기로 유명한 블랙핑크 다들 아시죠? 블랙핑크의 안무가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랙핑크의 팬인 거예요? 네. 그럼 남자 가수는 좋아하는 가수 없어요? 남자 가수는 다 좋아해요. 아, 수줍게도 다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아니 지금 모습만 봐서는 안무가보다도 오히려 그냥 아이돌. 걸그룹 하면 예. 될 것 같아요. 춤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7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온 건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왜 부모님은 한국으로 오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중국 분이시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한국에 계속 쭉 사셨고 예. 이제 아버지가 중식 요리사신데 예. 일자리도 여기 있으니까 예. 가족들끼리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는 다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직장을 따라온 거네요. 아, 아버님이 중식 요리사. 네, 그러면은 집에서 어떻게 중국 음식 먹나요? 한국 음식 먹나요? 중국 요리 먹습니다. 아, 중국 요리를? 네, 와, 원래 우리 어릴 때는 중국집 그 자녀들은 집에서는 그거 안 먹는다 했거든요. 근데 뭐 언어도 그러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섞어 쓰겠네요? 이제 어머니랑은 제가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네. 아버지께서 좀 오래 사셨다 보니까 완전 한국어 그냥 사투리도 쓰시고 오.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럼 지금 완벽한 보니까 이중 언어가 되겠다. 사투리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아빠랑 있으면은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 살짝 느껴지는데. 아빠랑 우리 장진 씨가 3개 국어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중국어, 표준어. 경상도. 근데 7살 때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살면서 중국 문화랑 한국 문화랑 이렇게 또 섞이면은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은 제 억양이 조금 특이하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억양에 좀 다르니까. 억양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전혀. 네. 그 안무가 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춤에도 다 그 가수들별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우리 장진 씨는 좀 거치고 격렬한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한 퍼포먼스. 저는 조금 부드러운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부드러운 거. 네, 조금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춤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모르듯이 그냥 네, 이제 네. 유연하게. 예, 뭐 모르지만. 미안해요. 왜 그렇게 춤이 좋아요? 일단은 그냥 너무 끌리고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 중에서도 K-팝이 끌렸던 거예요? 네. K-팝의 어떤 점이 그렇게 끌렸을까요? 일단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접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영향도 받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자체로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진 씨뿐만 아니라 요즘 어린 학생들 보면 그렇게 춤을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댄스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중학교 그러면은 때부터 계속? 네. 보통 동아리 있으면 댄스 경연 대회를 정말 많이 그렇죠. 나가거든요. 네. 경험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네. 있었던 파워풀 페스티벌에 네. 커버 댄스가 있었는데 오. 커버 댄스 경연 대회에서 24팀 중에 전체 대상 받았어요. 실력자구나. 우리 야, 장진 그냥 씨가. 분야를 나눴어야 돼. 그러니까요. 세계의 나라에서도 댄스 부분을. 메이저 미산 씨가 대상 탔을 때 저게 약간 내 자리였는데라고 생각을 나도 충분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달에 열린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에서 우리 장진 씨가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을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기요? 동그라미 안에 우리 장진 씨? 리본이 잡니다. 어머, 이야. 같이 춤을 추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구성한 거예요? 같은 동문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댄스부 친구들이에요. 같은 학교 댄스부 친구들. 네. 어머. 이 대회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따로 또 했겠어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어딥니까? 이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세계인의 날 대회 영상이에요. 최우수상 받은. 네. 우와. 아니 저건 좀 파워풀한데요? 느낌이? 네. 아까 부드러운 거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주 격렬하게 추시는데 지금? 좋아하는 건 부드러운 거지만 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저런 분야들. 대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액션이 강해야 입상하게 되나요? 그렇구나. 저 강한 인상을 좀 줘야 되는 거죠. 이야. 눈을 뗄 수 없는 우와, 화려한 무대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와. 살 빠지겠다. 저거 한국 출근하면 그죠? 우리 시오르 씨, 우리 장진 씨 춤추는 거 보셨어요 대회에서?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잘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메이저 미산 씨도 보셨어요? 네, 저는 그 뒤에서 봤어요. 네. 봤는데 너무 잘하시다라고. 박수를 계속. 박수 치고 있었어요. 뒤에서 봤어서 홀린 듯. 아니 저는 딱 공연하는 그 영상 보니까 그냥 이게 참가자가 아니라 그날 축하 공연하러 온 걸그룹 딱 그리고 네. 정말 상 받을 만할 정도의 실력이잖아요. 그럼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우리 장지 씨가 안무가가 되겠다는 거를 알죠. 친구들은 네. 예상했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네. 반응들이었고 예. 부모님은 처음에 듣고 조금 놀라셔서 네. 반대를 하셨었는데 네. 제 스스로 너무 확고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거 다행이네. 근데 이 다양한 그 K컬처 장르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알리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댄스 분야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 비보이들이 제일 먼저 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꿈꾸는 춤 잘 추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과 경쟁하려면 뭔가 본인만의 장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에게 어필한다 했을 때 난 뭘 잘해요라고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전 뭘 잘하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제 성격이 경쟁력이 아닐까. 어떤 성격? 저는 조금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이라서 예.
좀 뒤끝이 없어요. 네. 조금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해서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해나가는 게 제 성격이라 이런 성격이 또 무대를 즐길 줄 알거든요. 아마 그래서 엄청난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진 씨는 어떤 안무가가 되고 싶어요? 일단 요즘 챌린지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나 예. 아니면 또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안무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확실히 세워진 안무가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이 뚜렷하네요. 확실하다, 확실히. 뚜렷한 계획을 또 얘기해 주니까 뚜렷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 아까 그 영상은 조금 흐릿해가지고 댄스를 좀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침마당 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곡 준비해 오셨죠? 네. 어떤 노래에 맞춰서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아까 전에 제가 안무 짜보고 싶다고 네. 말씀드렸던 블랙핑크의 셧다운을 한번 우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장진 학생이 준비한 블랙핑크의 셧다운 무대 박수로 정해보겠습니다. Down for a minute, I've tried, baby. Catch me when you hit my Lamborghini, go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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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oom.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가 shutdown.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It's black and it's pink once the sundown.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가 shutdown.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whip it. Keep watching me shut it down. Shut it down. Blackpink in your area. Shut it down. What? Shut it down. Blackpink in your area. Keep talking, we shut you down. 우리 고3 장진 학생이 내뿜는 카리스마에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 아까 저 본인 성격이 소심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 아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훌륭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혼을 쏙 빼놨어요. 저보고 관절을 좀 보고 싶어요. 뭐 안 돼 이게. 오 진짜 많이 다른데요? 김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너무 잘한다. 또래들이 그 아이돌들 흉내 내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춤과는 전혀 다르고 자기만의 색깔이나 생각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저는 뭘 봤냐면요. 네. 내가 대상이지 왜 메이 자미산이 대상이냐 이런 한을 여기다 표출한 것 같아요. 한풀이 안 돼. 그렇습니다. 정말 그 뮤직뱅크를 방불케 하는 멋진 무대 잘 봤고요. 이게 좋아하는 춤을 출 때만큼 눈빛도 달라지고 아주 멋진 무대를 장식하는 모습을 방금 봤지만 그래도 이 연습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이 안 되면 조금 많이 힘들기도 하고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한데 이제 또 그걸 극복해 나가고 추는 게 너무 행복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춤으로 다 잊을 수 있군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요. 네. 진짜 확고하다. 궁금한 게 장진 씨 잘 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하는 커버 댄스 추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한국 아이돌의 춤이. 네. 예. 일단은 K-팝은 이제 의상 같은 것도 컨셉에 맞게 되게 화려하고요. 칼군무도 네. 되게 딱딱 맞고 퍼포먼스도 되게 화려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의 특유의 발음이 저는 또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좋아하는 거군요. 예, 거의 분석가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장진 씨는 좀 일찍 한국에서 이제 그 자랐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메이자미산 씨나 쇼우루 씨는 한국에 와서 이거 좀 한국의 좀 문화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 좀 한국의 좀 문화, 독특한 문화, 이런 거 좀 신기한데 이런 거 좀 느낀 거 없나? 우리 쇼우루 씨 먼저 얘기하면요. 한국 역사하고 문화를 배우고 5천 천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문화하고 그 예절 그리고 전통을 지켜서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네.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요
설하고 추석 같은 명절이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차례를 보내잖아요. 네. 그 차례를 보낼 때는 그 마음으로 조상께 거래를 지어.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명절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모이는데 예. 조상께는 그런 한국 사람처럼 감사를 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보고 네.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예. 한국에서 나 말고 우리 예.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땅, 그렇죠. 우리 나라, 네. 우리 회사, 우리 팀. 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하나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좀 생경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또 드네요. 요즘은 나 말고 우리라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더 있습니다. 익숙해지셨구나. 네, 우리 가족, 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와이프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걸 왜 그런지 몰라. 궁금했어요, 저도. 네. 근데 쇼우리 씨는 지금 9년째 한국 살면서 되게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국에는 쇼우리 씨처럼 일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공부하러 온 유학생도 있고 결혼 이민자들도 있고 많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한국 생활 참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내가 터득한 그 노하우 하나 좀 얘기해 주시죠. 언어 소통을 얼마나 잘하면 예. 생활을 좀 재미있게 잘할 수는 있어요. 예. 문제 서로 트러블도 잘 안 생겨요. 좀 언어 소통이 말을 좀 잘해야 어, 일도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말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2년밖에 안 된 메이지 미산 씨가 굉장히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노하우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자기 나라 친구들보다 그 한국인 친구들랑 대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교회에서 그 친구들, 그 교회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좀 예. 하고 그때부터 한국어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역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에 사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수록 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좀 같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특별히 마련을 해봤어요. 우리 쇼르 씨부터 한번 영상 편지 보내볼까요? 고향에 있는 분들한테. 가족에게요. 네. 안녕, 여보, 아들아, 잘 있지?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많이 보고 싶지요?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을 낳아줘서 지금까지 예쁘게 키워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미안한 것도 있어요. 나 항상 멀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곧 한국에서 만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 아들아, 이제부터 자전거 탈 때 제발 다치지 마. 사랑해요. 네, 쇼우르 씨의 영상 편지였습니다. 네. 이어서 미얀마에 오신 우리 메이저 미산 씨도 네, 저는 엄마에게 네. 좋죠. 네, 안녕하세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가 항상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엄마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요.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장진 학생은 또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번 영상 편지 보내는 시간 가져볼까요? 일단 항상 내가 뭘 하든 너무 잘한다, 믿는다 해주는 우리 엄마. 그리고 앞에선 티는 잘 안 내지만 뒤에서 항상 챙겨주는 우리 아빠. 처음에 춤춘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놀랐고 걱정했을 텐데 잘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되어보도록 할게. 항상 고마워. 말도 잘하시네요. 사랑이 가득한 영상 편지를 그렇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외국에서 온 세 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외국이라는 생각 거의 못했어요. 정말 더불어서 K 문화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세 분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 가져봅니다. 우리 세 분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주민들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구 경북민들부터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요 K컬처가 K관광으로 좀 이어져가지고 우리 지역 특히 대한민국 중에서도 대구 경북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도 갖게 되네요.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